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와 사회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적과의 악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적과의 악수는 2008년 미국 대선 때 오바마 후보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미얀마도 방문을 하고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첫 나들이가 태국과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얀마는 오랫동안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죠. 그리고 미얀마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벌써 아웅산 수지가 이제는 그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국가 수반이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아직까지 그 독재 정권이 충분히 민주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서기장 엉웬 푸쫑이라고 하는 그 서기장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수반이 아닌데도 그 화이트하우스에 집무실로 그 초청을 하는 그 파격적인 대접을 했죠.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크게 두 가지를 들면은 쿠바와 국교 정상화, 그 다음에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시킨 것,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쿠바와는 정말 그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미국이 후원하는 바람에 1959년 1월에 피델 카스트로를 주축으로 한 혁명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국교가 단절이 됐습니다. 1961년에 단절이 돼서 2015년에 정상화됐으니까 54년 만에 두 국가의 국교가 정상화가 된 것이죠. 이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미국은 쿠바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1961년 4월에는 픽스만 그 침공을 했죠. 근데 만약에 미군이 침공을 하다가 들키면 온 세상에 창피를 당하니까 그 쿠바 사람들과 기타의 용력으로 된 그런 군대를 투입했다가 다 죽고 일망타진되는, 그래서 미국이 온 세계에 망신을 당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62년 이 10월 달에는 미사일 위기라 그러죠. 그 소련이 쿠바가 이제 이 미국의 침공에 대해서 이제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소련에 요청을 해서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핵미사일을 쿠바에 갖다 놓겠다. 미국이 절대로 못 건드린다. 건드리면 우린 쏜다.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싣고 왔는데 그때 존 F 케네디가 정말 대단한 결정을 내린 거죠. 만약에 그 배를 돌리지 않으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르시초프가 그 사람 참 성격이 대단한 분 아니십니까? 그 배를 돌렸습니다. 이때로부터 미국이 쿠바를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덕이 되는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엔이 계속해서 그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뭐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별로 신경도 안 썼지만은 이 70년대 80년대는 전 세계, 특별히 제3세계 국가들은 미국이 힘 있다고 이럴 수 있느냐, 남의 나라 침공해서 실패한 것만 해도 사과할 일인데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특별히 중남미 국가들의 반발이 대단했죠. 또 이번에 프란치스코 그 교황이 되면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더 이상 이렇게 불공평한 그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첫째로는 우리가 이게 경제 봉쇄하는 게 뭐 조금도 도움되는 게 없다. 오히려 쿠바가 자국 내의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의 구실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쿠바를 명분으로 해서 중남미 국가들이 점점 반미화되죠. 베네수엘라라든지
또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 쿠바 해제는 옛날에 풀었어야 됩니다. 근데 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플로리다에 그 바티스타 정권이 붕괴될 때 그 정권에 붙어 있던 돈 있던 사람들은 전부 미국으로 도망왔죠. 그 인구가 150만입니다. 그 작은 섬나라에서 150만이 돈을 다 싸들고 나왔으니까 쿠바가 저거 어떻게 지금 살아남아 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플로리다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플로리다는 어떤 곳입니까?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플로리다가 공화당 쪽으로 가면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으로 오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대선 때는 그 알고가 그 플로리다 재개표 그 투표수를 다시 세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만 374표인가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면 374표 사이로 그 표가 부시에게로 가고 부시에게로 가는 바람에 대통령이 되고 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는 지금 중동 사태를 저 모양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쿠바 난민들이 이 자기들은 쫓겨나온 사람들이니까 쿠바에 좋은 정책을 펴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했어야 될 일을 지금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하려고 하면은 그냥 무슨 자기들은 대단한 쿠바 난민들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반대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과감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정상화시키고 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잖아요. 당연한 것이고 잘된 일이니까. 두 번째가 이란과 핵 협상 타결입니다. 이때도 대단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들을 쳤죠. 불과 5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잘한 일이고 그 결과가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올해 7월 14일이죠.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과 거기에 독일을 보태서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해서 이란 핵 협상을 타결시켰습니다. 이것에는 사실은 2002년 지난 2002년에 이란이 그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들통이 났죠. 그때로부터 밀고 당기기가 시작되어서 13년 만에 타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가서는 이란이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스방이 이란을 전면 제재를 했죠. 그래서 이번 그 핵 협상 타결을 위해서 케리 장관이 그 유럽에 있다가 발을 다쳤는데 이 목발을 짚고 앞장서서 뛰어다녀서 목발의 투혼이다. 또 노벨상 후보로 이미 올라가 있고 그러죠. 사실 이때 미 보수층과 이스라엘과 러시아 이 세 그룹을 빼고는 전 세계가 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계속 반대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고 조금 아쉬운 것은 그거죠. 우리 그 찰스 슈머 상원 의원이 상당히 정치를 깨끗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대를 하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 반대한다고 표를 던졌는데 정치 생명을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미국의 정치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대선 후보든 상원 하원 후보든 그 정치 자금의 절반 이상이 유대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계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아마 지금 속으로는 굉장히 후회를 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 삶을 나중에 뒤돌아볼 때 아마 오점으로 남을 그런 그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해는 갑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기반을 배신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정치가에게는요.
이 이러한 핵 협상에는 첫째로는 원심 분리기를 거의 완전히 대폭 줄여버리고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거나 축소하는, 다시 이 두 가지에서 핵무기 개발은 완전히 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데 수시로 언제든지 그 국제원자력기구가 원하는 때 사찰할 수 있고,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모든 민간시설일지라도 의심이 가는 시설을 사찰할 수 있다는 그런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을 향한 무기 수출과 탄도미사일 그 자료들을 이란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협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8년간, 최대 8년간, 그 항목에 따라서 5년에서 8년간 이 유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서방 측에서 보면은 협상을 잘한 거예요. 이란이 그렇게까지 이걸 받아준 것은 이란이 완전히 경제가 붕괴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 잘 지키면 2016년 초 이제 곧 다가왔죠. 부터 금융 제재를 해제해 줍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일을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란의 경제는 상당히 회복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협정 맺고 있을 때는 유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배럴당 40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은 이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더 잘한 거가 되는 거죠. 협상을 안 했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란의 혜택이 굉장히 줄어든 것이죠. 이란이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미국이 더 많은 조건을 양보해야 됐을 텐데 정말 잘 된 것이죠. 또 다른 것은 만약에 협상 안 해도 이란은 숨어서 결국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핵무기 개발하게끔 돼. 그건 세상이 다 아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 그거 알면서도 왜 반대했느냐? 정치적 입장 때문에 반대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그 베트남, 미얀마, 그다음에 이 쿠바, 그다음에 이란과 핵 협상 타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든든해졌죠.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쪽이 굉장히 보강이 되었습니다. 또 사실은 미국이 뭐 쿠바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에 투자를 많이 했죠. 이미 많은 분들이 가서 미국 분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정상화 안 되는 바람에 투자는 해놓고 굉장히 그 컨트롤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그 컨트롤 자체를 미국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면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했고, 또 그 이 강대국에 눌려 있던 입장들도 자유해졌으니까 또 쿠바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사실은 마땅히 될 일 살기가 훨씬 좋아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꼼짝도 안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죠.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 뭐 찔러 볼 수가 없으니까 미국도 전혀 그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북한은 북한대로 어려울 것은 당연하지만 남한이 어렵고 통일이 힘들고 앞으로 통일했을 때 부담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좀 이러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선거 공약을 지켜서 적들과 악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이런 기회를 타서 한국이 좀 유연하게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좀 북한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사과할 건 북한이 훨씬 더 많지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온 세계가 다 알지요.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 뭐 눈꼽만한 거라도 있으면 그 사과하든지 양보하든지 이러면서 물꼬를 좀 터서 그냥 당사자끼리 좀 앉아서 얘기하면 뻔한 일 아닙니까? 핵무기 붙들어 안고 있는 이유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좀 핵무기 놓고 체제 보장을 해주고 체제 무너지면 제일 힘든 건 남한입니다. 체제 보장해주고 경제 발전을 단계별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좀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내어놓고 이렇게 좀 통해서 남북 관계도 이 적과의 악수가 아니죠. 우리는 형제 간의 악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